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시가 대비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가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장중 고가도 상승세가 아주 좋았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탄력이 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0.58% 오른 2058.79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지난주죠. 2008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큰 폭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수급이 좀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갈수록 매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매도가 오늘 점쳐지다가 3시에 가까워지면서 기관의 매도 규모가 큰 폭으로 줄면서 14억 가까이 매도폭이 줄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68%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 고가가 73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고가 대비해서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흘 연속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273억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3시에 가까워지면서 매도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는 모습이 연출됐던 하루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1.5%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0.9%대의 강세, 요금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한국전력이 오늘 4%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K텔레콤이 1%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3.9%대의 강세, 신한지주, 기아차가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네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5.9%대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장중에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후반 들어서 시가와 비준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파라다이스가 2.8%대, 좋지 않은 뉴스 이후로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됐고요. 코미팜이 4.7%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익 IPS가 6.9%까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숫자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1.83포인트 상승한 2058.79포인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2058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가 비슷한 수준에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장중 고가 2068선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정도 뒤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 장중 변동성 크지 않은 상황 속에 733선 9위 정도 선에 현재 마감 지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약 4포인트 정도 전일 대비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역시나 지난주 690포인트를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식료 업종, 의료 업종 오늘 강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들 가운데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 하루였다라고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입니다.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고요.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특징주, 전략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확인하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래간만에 동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지 특징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대형주부터 살펴보시죠.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9포인트 상승한 2056포인트 부근으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제 장중에 지수의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좀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회복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업종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건설업, 은행업 같은 경우는
업종 지수가 2%가 넘는 대폭적인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지수 조정기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의약품 업종이 업종 내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밖에 이제 화학 업종도 어느 정도 조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로 뭐 건설업 같은 경우도 금에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특이할 점은 이제 현대산업이라는 종목이 사실 과거에도 건설업이 움직일 때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갔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금일 역시 이러한 흐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서는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1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2,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컨센보다도 1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요지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조금 더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끊임없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금일은 뭐 지수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업종별로 여전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강했던 업종이 이 길에도 강할 것이다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대장주 셀트리온이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도 어땠는지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상당히 좀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셀트리온이 6% 가까운 상승세, 코미팜이 5%, 원희가 EPS가 6%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반대로 메디톡스가 5.5%, 바이로메드는 4% 가까운 하락세를 동시에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좀 안내를 드려봐야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에버다임입니다.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이슈로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현대 그린푸드로의 폐인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장중에 시가가 17% 플러스 그리고 고가는 21% 이상 플러스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 출회와 함께 결국에는 0.95% 마이너스로 끝을 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거래량이 아주 많은 종목은 아니었었는데요. 사실 6월 들어서는 평균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미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상당 부분 이런 내용들이 좀 유출돼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오늘장의 장대 음봉 출회 특징적인 내용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비아트론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장 6%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열처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재차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틀 연속 양봉과 함께 신고가 경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원희가 EPS도 오늘장 6%대의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해줬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 전 공정 쪽에 있어서 증착 장비를 핵심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평택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그 투자 확대라든지 중국 시안 공장에 대한 역시 투자 규모 확대 이런 움직임들이 상반기 들어 굵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증권사들의 분석이 재차 등장을 하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FNC 엔터입니다. CN블루, FT 아일랜드, AOA가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데요. 그룹 AOA가 이제 상당 부분 올해 들어서 많이 인지도를 쌓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신곡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지금 1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좀 실적에 대한 기여도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타나면서 6%대의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네, FNC 엔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흔들리는 소식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대투증권 중국분석팀 김경환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타 아시아 증시들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세가 계속 지속된 모습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전주 대비 1% 상승한 2375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고비를 맞고 있는 그리스 지원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상호 보유 주식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를 자극을 했습니다. 기타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본토 증시는 단오절 연휴로 인해서 오늘까지 하루 휴장이고요. 홍콩 증시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 진정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전주 대비 0.5%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내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6월 HSBC 제조 PMI 지수 속보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PMI 지수가 49.2를 기록을 하면서 중립선인 50을 계속 하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는 49.4 정도이기 때문에 전주 대비 소폭 반등을 하겠지만, 전월 대비 소폭 반등은 하겠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이 안정화되고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HSBC PMI 지수는 중소기업이나 민영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경기 부진 여파가 여전히 의미 있는 반등을 유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전주에도 좀 13% 이상 본토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경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세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그 전주에 이제 폭락의 원인이었었던 증권 당국의 그 신용거래 규제 악재라든지 또 전주의 그 IPO 신조 발행으로 인한 자금 동결 악재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일부 소화됐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화 완화 정책 행보가 좀 주춤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주 대비 유동성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번 주 본토 증시는 내일 개장과 함께 제한적인 반등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상해 증시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400포인트가 저점, 그리고 상단은 4,800포인트 안에서 트레이딩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출회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금일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이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총 1,170억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이제 매도의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조금 매수의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190억가량의 소폭 순매수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거래소 시장 내에서의 순매도가 좀 눈에 띄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에 외국인들 실제 어느 쪽에서 이제 매도를 했나를 보게 되면 58%가량, 거의 60%가량이죠. 유럽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관련된 노이즈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 회피성의 매도 물량이 유럽계 쪽에서 일정 부분 시장에 나오고 있다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금일 역시 순매도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운송 장비 업종이나 전기 전자 업종에서도 순매수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유통업이나 철강금속업, 그리고 이제 금융업이나 보험업, 서비스업, 증권업 쪽으로 좀 다양한 업종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통업 쪽으로 순매수의 규모를 늘리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가장 강했고요. 그 밖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현대자동차, 하나케미칼, LG전자 순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이마트에 대한 흐름이 가장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신세계에 대한 흐름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종에 대한 기관의 순매수세가 금일은 강했다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SK나 현대산업, 그리고 포스코 등으로 순매수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매도를 많이 한 종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관의 가장 탑픽 종목이었던 이마트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히려 순매도 상위권에 올려놓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스탠스를 취했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 스탠스를 취한 부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기관이 역시 많이 매수한 종목이죠. 신세계에 대해서도 매도를 했다.
따라서 이제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현대차에 대해서 매도 규모를 좀 늘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금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관망하는 그동안의 수급적인 추세를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기관은 팔고 기관이 사는 종목은 외국인이 파는 그러한 소폭의 수급 교환이 좀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의 수급 특징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기보다는 매수 매도 종목이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환율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금일 외환시장 상당히 많은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리스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시장에서 그리스가 과연 이제 부분적 디폴트가 될 것이냐, 완전 뭐 디폴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가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뭐 보조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미리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외환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세밀하게 반응을 하고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가 좀 해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통화 시장만 보면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근거는 이제 유로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으로 치부가 가능한데요. 달러가 올라가면은 달러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리스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가 좀 해결 구도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의 반대죠.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리스가, 요번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이어진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것의 여파로 유로 상승, 유로화 상승, 그리고 달러화가 떨어지게 되면서, 금일 이제 원달러 환율 좀 약세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통화가 지수보다 먼저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그리스가 22일하고 23일 회의가 또 있고, 그리고 25일에도 이제 긴급 펀딩 이야기가 있는데 해결 구도로 가는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중국 이 휴장이었죠. 내일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예비 추정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이제 제조업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유로화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달러화도 변동을 또 한 번 줄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증거금 좀 유의하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코스피에 유사한 수급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 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전환이 다소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매도 규모를 상당 부분 줄여낸 데에는 또 꽤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장 외국인들의 매수 타픽은 셀트리온입니다. 무려 230억 원어치 매수를 좀 집중시키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종목은 기관들 쪽에서도 22억 원가량 동반에서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는 이지바이오와 원익IPS, 한국토지신탁, 동서 등을 소폭씩 좀 매수 대응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특정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셀트리온 쪽에 집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슈피겐코리아를 가장 많이 매수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산성 LNS, 보령메디안스, 원익IPS 등을 또 매수하기도 했었고요.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런 IT 관련된 종목들도 원익IPS와 함께 고른 매수 흐름을 좀 보였고, 이 밖에 휴메딕스, 메디포스트, 메디톡스와 같이 역시 의료 관련돼서의 대표적인 종목들로도 고른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요, 오늘 한 종목에 집중해서 사고 팔았습니다. 판 종목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150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좀 집중시켰고요. 파라다이스 쪽으로도 매도의 연속성 띄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바이로메드 쪽에 100억 원 이상 매도세를 집중시켰고요. 이 밖에
외국계 시즌이라든지 엠젠 등을 또 매도를 해줬고 일부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매도세가 다소 출회됐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수 선물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지수 선물이 지금 252포인트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요? 예, 우리 선물 시장 금일 대외적인 지수 자체가 불확실성이 좀 확대됨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여전히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기술적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에 좀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고점에서의 매물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장 후반부부터 반등세를 시작하면서 종가상 252포인트를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대외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정을 좀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아직 시장 흐름 자체를 전환시킬 만한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트렌드적인 전환을 나타나기보다는 아직까지 박스권 대응 구간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255포인트, 박스권 하단은 249포인트로 박스 상단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린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내일장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들 하시고요. 좋은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나흘 연속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의 꽤 많은 물량을 순매도하기는 했지만요. 기관이 매수 우위였고 특히나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1,05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어제보다 0.4% 올라간 2,055.16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네요.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들 움직임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화입니다. 증권사의 긍정적 전망과 함께 삼성테크인 편입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KB투자증권은 한화가 삼성테크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브랜드 로열티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이 두 회사의 방산산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기관이 오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2.71% 주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감대는 상승폭을 일부 되돌린 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지난 18일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포스코에 대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BBB 플러스 부정적에서 BBB 플러스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후 매수세가 모이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CRSA가 매수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물량을 순매수하면서 장중에 4.6%까지 올랐습니다. 3.44% 강세로 오늘 장 마쳤네요.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키움증권에서 관련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요금 경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축소폭은 제한적일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과거 패턴으로 미뤄봤을 때 12월까지 추가 요금 조정 가능성도 낮다면서 하반기까지 영업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거라는 좋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이 투심을 자극해줬고요. 장중에 5%대 중반까지 뛰었다가 4.76% 강세로 이틀째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만 주 이상, 기관은 2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11%대 중반까지 올랐었고 이후 9.77%의 높은 상승률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반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덕분이었습니다. 올 2분기 매출이 1.3%, 영업이익은 56.6% 각각 늘어나고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14%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호텔 신라와 공동 추진 중인 HDC 신라 면세점의 낙찰 기대감까지 시너지를 내주면서 주가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텔 신라 역시 오늘 7%대 중반까지 급등했었고요. 4.74% 강세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메르스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면서 그동안 타격을 받아온 유통주들이 오늘은 동반 강세입니다. 먼저 신세계, 장중에 17%대 강세로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마감 때도 16.4% 상승률 기록한 상태고요. 자, 이마트는 국내 최초 복합마트인 이마트타운 개장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3%대 상승률로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자,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도 각각 2%대 강세를 기록한 모습이네요. 코스피 특징주였습니다. 네, 유통업종까지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 탑5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나 시장에 많이 거론이 됐는지가 가장 기준이 되는 종목들이었고요. 이 종목 가운데서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금일은 현대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지수의 조정기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 업종 자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놓여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건전하게 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대 양봉이 금일 나왔다는 측면에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배경의 가장 큰 밑바탕은 역시나 이제 실적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금일 상승을 좀 뒷받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건설업 내에서는 주택 경기 비중이 가장 높고 해당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업체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건설 대장주로서의 그러한 메리트,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수혜주로서의 개념, 또한 여기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64,000원 부근인데요. 기본적으로 주봉상에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자리는 한 76,000원 정도로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로 일단 7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산업을 오늘 코스피 특징종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강지영 캐스터.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5일 연속으로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0.64% 올라간 734.61을 기록했고요. 지난 2007년 12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긴 했지만요. 개인이 33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의 주역이 되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움직임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보시죠. 먼저 에버다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로의 매각 추진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인 종목입니다. 지난 19일에 인수 관련 MOU 체결 뉴스가 들려왔었죠. 현대 그린푸드는 산업용 건설 기자재를 공급하는 현대 H&S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인 이 에버다임을 인수하면서 사업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1%대 중반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고가를 새로 썼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하나 했더니 상승폭을 점차 반납하다가 막판에는 하락 전환해서 0.95% 약세로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 지난 19일에 소화기 감염증 관련 신제품의 캐나다 인증 소식을 공시했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장에서 7%대 중반까지 주가가 뛰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 주도적으로 물량이 매수됐고요. 그 덕분에 2.58% 상승률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국내 성장 재개와 중국 직접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KDB 대우증권에 따르면 아이센스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또 영업이익은 4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액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수준입니다. 또한 중국 자회사의 자체 영업 개시와 함께 올해부터 중국 현지 매출액 발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6%대 중반까지 급등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었고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덕에 4.22% 강세로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은 사람인 HR입니다. 모바일 트래픽 수익화와 홈페이지 개편 효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삼성증권의 분석 덕분에 오늘 장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모 회사 다우기술의 적극적인 투자로 매년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잡코리아와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규직 채용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중에 11% 이상 크게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후에 5.69% 강세 기록하면서 이틀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지막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오늘 중국 영계투자유한공사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을 공시했는데요. 다음 달 24일까지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주식 인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물량 사들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29.88% 엄청나게 오른 채로 오늘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 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제주반도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 좀 더 짚어봐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이센스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의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꽤 그 이후에 빠르고 강한 반등을 좀 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 측정기와 함께 거기에 그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혈당 스트립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이 당뇨병, 이런 성인병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혈당 측정기에 대한 자가 혹은 또 가정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당 스트립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의 제품들 간에 거의 호환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한번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소모품의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송도공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가동률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는 그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 효과 2분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판매하는 쪽에 매출이 올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8월쯤에 지금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장의 생산은 2017년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준공 이전까지는 일단은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의 좀 납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건 간에 중국 쪽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에 대한 흐름과 함께 최장기적인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한 점도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121선과 21선에 근접한 가격 수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56,000원 선 정도가 될 텐데요. 손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해서는 설정 자체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형성됐었던 고가 부근이 72,000원 선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 가격 정도로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선택 2종목, 이제 결과를 발표할 차례입니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아이센스가 30%대 지지를 받으면서 시청자들이 뽑은 1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한화, 고려아연, DNF 순으로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들의 참여 결과는 확인이 됐고 전문가들은 또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박우신 차장님. 예, 일단 저는 고려아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사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주식이고 변동성이 그렇게 높은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매매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주식이지만 역시나 이제 동사가 갖고 있는 가치나 동사의 실적 그리고 동사의 향후 미래 비전을 봤을 때는 주가는 앞으로도 위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동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종목 현재 5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기존의 고점이었던 50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하고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종목 좀 눈에 띄는 부분이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의 증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업 내에서 끊임없이 증설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힘입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 또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매출 볼륨이 현재 부분에서 조금 더 커진다면 빠르게 수익성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도 수익성의 회복에 따라서 매출은 다소 이제 정체 구간에 현재 진입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수익성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매출 볼륨 자체가 늘어날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주가 자체는 현재 수준에서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관의 꾸준한 관심도 수급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레간자 형태의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의 그러한 일봉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기존의 신고가 부근을 돌파를 했던 부근이 50만 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격대에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견지에서 한 70만 원까지는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려아연을 일단 박우신 차장님께서는 선정을 하셨고요.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보는 종목이 겹쳤었는데 오늘은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허윤정 연구원의 종목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겹쳤습니다. 네. 사실 아이센스는 제가 앞서 한 스탁 관심주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거를 피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아연이 저도 이제 선택이 됐는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올해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뭐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2 비철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 완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적 반영의 시기도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 그 두 가지를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짧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택 이 종목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월요일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내일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일단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닥 재미는 없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적인 바닥으로 2,000포인트 부근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2,000포인트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수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다만 이제 내려오고 있는 21선 부근까지 기본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온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계 자금을 위시로 한 외국계 자금의 지속적인 코스피 시장 내에서의 매도 이러한 부분들도 수급적으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수는 다소간의 박스권 정체 기간을 가질 공산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가격적인 조정은 일단 2,000포인트 부근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봐도 현재 구간에서는 무방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구간 박스권 상단을 어느 가격대로 좀 잡아 나가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고점이 일단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지수는 철저하게 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지수가 박스권이라면 종목 역시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목 역시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보다는 박스권 하에서의 좀 갇혀져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 매매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치고 가는 주도주는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대형 의약품 업종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편입은 좀 필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코스닥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네, 지수 자체는 또 2007년 하반기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 지수의 숨고르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와 추세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을 오히려 활용하신 쪽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모멘텀 상으로는 2분기 실적 호전주,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 관심주를 오히려 좀 그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좀 슬림화하시는 전략에 대해서도 코멘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연구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유니셈이 1위죠. 285.4%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인트론 바이오가 2위로 밀려난 이후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66% 수익률입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64% 수익률, 에머슨 퍼시픽이 61%, 유나이티드 제약이 5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 수익률 탑3입니다. 젠백스가 7%, 대봉 LS가 4.3%, 동원개발이 2.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3종목인데요. 이건산업, DNA링크, 옵트론텍입니다. 이건산업을 23,200원, DNA링크를 18,400원, 옵트론텍을 5,12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포커스의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 포트폴리오인데요. 인바디가 5.1% 수익률, SK네트워크가 1.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인의 리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장을 보는 시각 정리해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부품과 제약, 바이오, 내수주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2분기 실적 호전주의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선릉격지점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입니다. 제약과 반도체 장비 등 실적 호전주의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오늘은 우원명 부장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오늘 리뷰 그리고 내일 전략을 세워주시죠. 시장은 낙폭과대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 이벤트나 그리스 이슈 같은 글로벌 이슈의 어떤 진정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 접근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들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비교적 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리스 이슈가 사실 시장의 불안 심리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벼랑끝 협상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제 그만큼 과도한 불안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나 건설, 조선업종 등이 산발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시세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단기적인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상하폭 확대 이후에 이제 시장은 실적이라는 어떤 주가의 기본적인 변수에 따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은 여전히 그 실적 개선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낙폭과대와 같이 실적 개선이 맞물릴 수 있다면은 상당히 선순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업종이 IT 부품 업종이나 역시 제약,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일부 매수 시장 관련 종목들을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원명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기웅의 실전 매매 메리츠연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포트에 4종목이 들어있습니다.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크라운제가, 롯데제가 같은 종목들은 끊임없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한진칼이 유일하게 또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3%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목들 리뷰 먼저 해볼 텐데 우리 음식료 업종을 먼저 묶어서 두 종목 해볼까요? 네. 일단 크라운제가와 그 롯데푸드 모두 그 빈과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날씨가 굉장히 좀 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에 그 빈과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크라운제가가 최근에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빈과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크라운 혜태의 그 허니버터 시리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그 과자의 품명도 다소 다양하게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크라운 제가의 성장성이 다소 조금 높은 부분이 지금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현재 크라운 제가의 PR이 순이익 기준으로 18배 수준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의 평균 21배 대비해서 사실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고 추가적으로도 그 부채를 좀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서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1차 목표가보다 이제 지금 목표가를 좀 더 상향했고 2차 목표가 65,000원 일단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음식료 업종 평균에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가격도 도달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롯데그룹의 그 매출 부분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역시 그 대기업의 한식 뷔페 확장으로 인해서 그 롯데그룹의 그 별미가를 하반기에 그 런칭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도 그 롯데푸드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또 마지막으로는 그 롯데푸드 역시 그 이마트의 그 피코크처럼 가정용 간편식 사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롯데푸드의 역시 PR이 현재 한 15배 수준 평가받고 있는데 같은 업종인 신세계푸드나 CJ프레시웨이 또는 뭐 현대그린푸드의 평균 PR이 한 27배 수준이기 때문에 롯데푸드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까지 두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한진칼 다음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장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항공주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한진칼 역시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한진칼도 역시 편입하고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지금 신종플루 확산 속도가 신종플루가 아니라 지금 메르스 확산 속도가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그 신종플루가 발생을 하고 약 한 2주 정도 후가 최저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관련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업이나 여행업 그리고 항공업 등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르스 발병하고 한 3주 또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하고 일단 심리적인 위축 요인은 지금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또 자회사인 진에어의 그 저가항공으로서의 그 위상이 계속 좀 확장하고 있는 그 추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진칼의 중장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는 저점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그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에머슨 퍼시픽은 그 골프장 레저 시설 그리고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그 남해 힐튼 그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금강산 골프 리조트에 이어서 작년에는 그 아난트 펜트하우스 서울 그리고 올해에는 부산 프로젝트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리조트나 골프 회원권이 그동안은 그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기는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에는 그 어떤 프리미엄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머슨 퍼시픽 역시 그 펜트하우스의 그 최대 분양가가 24억인 그런 리조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그 아난트 펜트하우스 서울은 90% 이상 분양이 좀 됐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때문에 그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증권사 그 레포트 기준으로는 매출액 1,510억 그리고 영업이익 한 340억 정도인데 이 부분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지금 예측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실적 발표는 아마도 이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에머슨 퍼시픽 역시 계속 좀 보유하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이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추가할 종목은 그 GKL입니다.
그 GKL은 그 한국관광공사의 그 자회사로서 그 강남 그리고 힐튼 그리고 부산 롯데 카지노 등을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 관광객이 다소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GKL 직원 8명이 그 중국 내에서 공안에 적발이 돼서 억류돼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역시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GKL의 그 영업의 본거지는 사실은 좀 일본이었는데, 하지만 일본의 그 장기 경기 침체 그리고 파라다이스와의 그 경쟁 심화로 그 영업의 중심을 중국으로 좀 옮겼고 그동안 영업 성과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일본 경제가 지금 가시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고 일본의 그 VIP 영업에 재차 무게가 좀 실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악재로 인한 그 중국 사업의 위축을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중국 VIP 대상 영업으로 그 앞으로는 그 전문 모집인의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은 사실 마카오와는 좀 다르게 그 직접 모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마케팅 직원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직접 모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그 마작을 제외하고는 그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만 수익성은 좋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케터를 통한 직접 모객이 이제 여의치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집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영업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GKL이 또 작년에 주당 1,002원의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현재 1년에 그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배당 수익률 3%는 사실 꽤 매력적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뭐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10% 비중으로 내일 시초가로 편입을 하되 일단 금일 종가가 32,500원입니다. 때문에 32,500원보다 다소 방송으로 인해서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32,500원까지 기다렸다가 편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L 내일 시초가 10% 정도의 비중으로 편입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어봤고요. 내일 시장 전망 짧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현재 수출이나 내수 시장 모두 이렇게 뭐 여의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들은 당분간 좀 방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총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우량주들을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강남금융센터 메리츠종금증권 오늘 문기웅 부장과 함께 실전 매매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는 시리즈로 글로벌 빅샷들의 해안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빅샷 인터뷰 글로벌 그루에게 듣는다. 이번 주에는 스티븐 도버, 프랭클린 템플턴 최고 투자 책임자를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를 연결해서 단독 인터뷰합니다. 메르스 쇼크와 가격 제한폭 확대 변수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해 증시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전 7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5호 증시 3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